11강 전자기 유도 들어갑니다. 전자기 유도란 한마디로 줄여서 전자기 유도는 발전의 원리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발전은 디벨롭먼트가 아니라 제너레이트,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세기, 세 번째 그 이용.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방향에 대한 게 두 가지의 이론이 나와. 하나는 렌츠의 법칙, 또 하나는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 그 다음 세기에 대한 건 패러데이의 법칙. 그래서 전자기 유도 법칙을 대신하는 말로 패러데이의 법칙이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패러데이의 법칙이 곧 전자기 유도의 법칙을 이용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용. 렌츠의 법칙부터 설명을 할게요. 렌츠의 법칙은 뭐냐? 여기서 사람 이름은 중요한 거 아니야? 에? 오케이? 일단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렌츠의 법칙은 별칭 코일의 성질. 자, 코일은 색깔 바꿔서 자기장의 변화를 요라 싫어함. 자,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걸 렌츠의 법칙 코일의 성질이라 그래요. 그럼 일단 코일이 뭐야? 이만한 원통에 철사를 이렇게 칭아 감아가 여기다가 건전지를 연결하면 뭐라고 배웠어? 지난 시간에 조금 아까 배웠는데? 응? 솔레노이드 전자석이잖아요. 근데 얘를 건전지를 연결하지 않고 여기다가 꼬마 전구나 저항 같은 걸 연결하면 이걸 코일이라 그래. 그게 뭐야? 철사 뭉치야 그냥. 이런 철사 뭉치는 성질이 있는데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기장의 변화를 요라 싫어하는 성질이 있대요. 그러면 코일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막대 자석을 하나를 가져가서 N극과 S극으로 되어 있는 막대 자석을 쑥 하고 가까이 가져간대. 그럼 이게 없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철사 뭉쳤는데 이런 막대 자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장이 막 N극에서 뿜어져 나오잖아. 이걸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 그럼 아까 없던 화살표가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럼 코일은 그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것도 요라 싫어해. 자기장이 쑥 들어오면 오지마! 그리고 지가 쳐막어. 막고 싶어. 이런 자기장, 상쇄시키는 자기장을 얘가 필요해. 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야. 외부 자기장을 막으려는 성질이 있어. 그럼 이런 자기장이 필요하니까 이런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가 전류를 강제로 흘리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슉 하고 자기장을 만들려면 여기가 N극, S극에 전자석처럼 돼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전자석이 된다면 아까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어떻게 흘렀죠? 요렇게 흘렀죠? 그럼 앞에 있는 도선의 전류가 요렇게 흐르면서 전구에 불이 반짝 들어와. 이해갑니까? 이게 코일의 성질인데 잘 봐봐. 얘가 가까이 슉 와. 그럼 꽂히는 게 많아지니까 오지마 하면서 불이 들어와. 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졸라 밝은 상태로 있을까? 아니면 꺼져버릴까? 핵심인데 선생님이 코일은 자기장을 싫어한다 그러냐? 자기장의 변화를 싫어한다 그러냐? 변화를 싫어해. 자기장을 싫어했으면 가까이 됐을 때 와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장의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변하는 동안만 오지마 하다가 대고 가만히 있으면 변화 없지. 그럼 얘도 가만히 있어. 전류가 안 흘러. 이해 가세요? 그 다음 얘를 그럼 쑥 하고 빼버릴게. 이번에 꽂혀있던 놈을 쑥 빼버리면 얘는 그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럼 가지마! 그럼 더 없어지는 만큼 지가 채워 넣으려고 그래. 그러면 전류를 거꾸로 흘려, 아까하고는. 그러면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아까와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불이 들어와. 그럼 코일 붙잡아놓고 내가 자석을 넣다 뺐다 그럼 얘가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전구가 불이 반짝 들어오지. 그럼 뭐 한 거야? 전기를 발생시켰잖아. 그래서 전자기 유도의 원리로 쓰이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코일의 성질. 코일은 자기장 변화를 싫어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발전의 원리로 쓰입니다. 그러면 렌츠의 법칙을 직접 적용하는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면 케이스 1.
이런 그림이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이 그림이 뭘까? 예를 들어 N극의 자석과 S극의 자석이 있지. 그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막 꽂히고 있잖아. 그걸 내가 여기다 누깔 대고 쳐다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즉 요쪽 면이 이거야 지금. 알겠나? 그럼 자기장이 꽂히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동그란 코일이 이렇게 기어 들어가가 여길 통과해 가가 여길 빠져나온대. 이때도 이제 렌츠의 법칙으로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코일, 동그란 코일 하나가 이렇게 쑥 들어가면 아까는 없다가 꽂히는 게 많아지지. 그럼 이 코일은 그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그럼 오지마 하고 이렇게 쳐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돌죠. 이해가요? 그럼 시계, 반시계. 반시계. 오지마 하고 반시계. 그럼 여기 들어가면서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발생을 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가는 동안은 꽂히는 화살표의 개수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지. 그럼 전기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자기장의 변화가 없으면 전기도 안 생겨. 알간? 근데 여기 막 꽂히는 게 많았다 쑥 빠져나오면 꽂히는 개수가 많아져 줄어들어. 줄어들어. 그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그럼 지가 채워 넣어. 가지마! 그러면서 이런 빨간색 자기장 만들려고 이렇게 돌아가지. 그럼 시계 반시계?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을 한단 말이야. 알겠나? 알겠나? 요것도 있을 수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2.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자석을 4개를 그려야 돼요. 겁나 팔 아프죠? N극, N극, S극, S극 해놓고 밑에다가 코일도 4개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많이 팔 아파요. 팔 아파. 힘들어. 아이씨.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코일을 넣고 하나는 들어와 나가. 자, N극이 다가옵니다. 코일 그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럼 위에가 무슨 극이 돼야 막어? N이 다가오면 N으로 쳐막아야지, 그지? 그럼 내부 자기장 이렇게 만들겠지? 오케이? 그럼 전류가 이렇게 생기지?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열에 휘용 올라가. 됐냐? N극이 도망가네. 얘 잡아야지. 무슨 극으로 잡아? S극. 여기가 S극이 되고 여기가 N극이 되면 내부 자기장 이렇게 발생하니까 전류가 아까하고는 반대로. 이해 갑니까? 자, S가 다가옵니다. 뭘로 막어? S극으로. 그럼 얘하고 똑같이. 가래? S가 도망가면 뭘로 잡아? N극으로 잡아. 그러면 열에. 이해합니까? 이때도 렌츠의 법칙입니다. 오케이? 하나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 3. 자, 이런 경우도 들 수가 있어. 균일하게 들어가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여기다가 네모난 코일을 하나 받쳐 놓았어요. 그래 놓고 시간에 따른 여기 자기장의 세기를 이렇게 변화시킨다. A 구간, B 구간, C 구간에서. 됐나? 자, 방향을 찾아봅시다. A 구간에는 꽂히는 화살표가 점점 많아지는 거지. 그럼 이 코일 입장에서, 하얀색 코일 입장에서 그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그럼 막아야지. 오지마! 하고 막지. 그럼 전류가 이렇게 돌지. 이때 잘 봐, 선생님 손. 무슨 손을 쓰나?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 막어, 이렇게. 그럼 시계, 반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생겨. 여기 반시계. 자, B 구간에서 어때요?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류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여기는 아무 작동을 안 해. C 구간은 꽂혀있는 놈이 하하하 줄어들지. 그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니까 지가 채워 넣고 이렇게 돌리죠. 시계, 반시계, 시계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경우 모두 무슨 법칙으로 방향을 찾았다? 렌츠의 법칙으로 방향을 찾았다. 따라서 방향에 대한 법칙은 렌츠의 법칙으로 찾는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법칙이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도 나왔죠. 일부 선생님들은 이거 헷갈린다고 안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아. 왜냐하면 그 이유를 가르쳐주면 렌츠의 법칙이 상위 개념이고 그 안에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이 들어가. 그러니까 얘로 풀 수 있는 건 얘로도 풀 수 있으니까 그냥 이것만 잘해라 라는 선생님들도 있어. 아니면 헷갈리니까. 근데 선생님은 그냥 니네 헷갈려 뒤지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심보가 더러웠어. 농담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편리할 때가 있어서 가르쳐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균일하게 들어가고 있는 자기장 영역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이렇게 꼬마전구 이렇게 여기다가 막대기 하나를 놓고 오른쪽으로 잡아 당긴답니다. 오른쪽으로 잡아 당겨. 그럼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전류는 A에서 B로 흐를까요? B에서 A로 흐를까요?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균일한 자기장에 막대기를 놓고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전류가 이렇게 생기겠냐 이렇게 생기겠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알겠냐? 이때 렌츠의 법칙으로도 풀 수가 있어. 근데 렌츠의 법칙은 렌츠는 코일은 하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얘는 막대기니까 코일로 만들면 돼. 왼쪽으로 코일 만들래? 오른쪽으로 만들래? 어느 쪽이 마음에 들어? 그럼 난 왼쪽으로 하겠죠. 그죠? 그럼 네가 선생하세요. 그래서 왼쪽에다가 나 이렇게 해서 왼쪽을 코일로 만들었다고 쳐. 그럼 얘를 훅 잡아당기면 이렇게 오지. 그럼 아까 전에 폐 코일 입장에선 요만큼 꽂히다가 얘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꽂히는 화살표의 개수가 많아지냐 줄어드냐? 아, 말이 너무 빠른가? 지금 요 네모난 박스에 화살표가 꽂히고 있었는데 얘가 이리 가면 이 박스 안에 꽂히는 화살표의 개수가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한국말이 어려워요? 미쿡겠어 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화살표가 뭐 예를 들어 한 6개 찍혀 있다가 얘가 이쪽으로 가면 9개가 찍히는 거 아니야 박스 안에. 그러면 이 코일 입장에선 화살표가 많아지잖아. 오지마 이렇게 쳐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돌겠지. 그럼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니까 B에서 A로 흐른다. 이걸 렌츠의 법칙으로 푼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아까 오른쪽으로 했어도 아까 전에는 이쪽으로 보는 거야. 여기 있던 게 이렇게 가면 여기 코일 입장에서 꽂히는 화살표가 줄어들어. 그럼 지가 채워놓고 이렇게 돌리지. 그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해 가세요? 이건 렌츠의 법칙으로 푼 거고, 이런 문제 풀 때 코일 그리는 게 귀찮을까 봐 하나 알려주는 건데, 여기 막대기가 있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잡아 당긴대. 코일 그리면 귀찮을까 봐 가르쳐주는 거야. 주먹, 가위, 뻐큐. 오케이? 그 다음 뻐큐 손가락부터 전자력. 전류 자기장 힘. 전류 자기장 힘. 그래서 왼손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있어. 플레밍스 레프트 핸드 슬로우가 있고 라이트 핸드 슬로우가 있어. 이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전동기, 전자기력, 힘 만들 때 쓰는 거야. 자석 속에 도선에 전류가 그럼 튀어나오는 그거 찾을 때는 왼손. 그럼 얘는 오른손. 전기를 만들 때는 오른손. 그러면 전자력, 자기장 꽂아. 전자력, 자기장 꽂아. 력, 힘은 오른쪽으로 당겼어. 그럼 전류가 위로 올라가지. 그러면 이렇게 생기겠구나 라고 찾는 거야 그냥. 이런 폐코일 안 그려도. 그럴 때 쓰라고 가르쳐준 게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인데, 선생님도 하면서도 알아두면 제대로 쓰면 편하긴 하겠지만 헷갈릴까 봐 그냥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 이런 것도 있다고. 됐냐? 그럼 방향에 대한 건 렌츠의 법칙도 있고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방향을 찾는다. 그러면 파라데이스 로우 법칙, 세기에 대한 법칙을 설명을 할게. 패러데이의 법칙은 EV는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델타 파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래놓고 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유도 기전력이라 그래. 선생님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이야. 이 물리책에서. 이걸 왜 이렇게 한자어로 쓰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유도, 컨트롤. 즉 쉽게 의역하자면 만든. 기전력이 뭔 뜻이냐? 전기 회로를 기동하는 힘. 니네 여기 꼬마 전구 연결하고 스위치 하는 거로 불 들어오게 하려면 거기다가 근본적인 힘 뭘 줘야 돼? 건전지. 예, 가요? 즉 전기 회로를 기동하는 힘은 쉽게 얘기하면 전압. 유도 기전력은 이렇게 풀이가 돼요. 만든 전압이라고. 어떻게 만들었어? 코일 붙잡고 자석 넣다 뺐다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만든 전기. 그 만든 전기의 전압. 그걸 이제 유식하게 유도 기전력이라고 불러요. 그럼 단위는 뭘 쓸까? 볼트를 쓰면 돼요. 마치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V는 IR이라는 오음의 법칙의 이 V. 요거랑 똑같은 놈인데 만들면 그걸 유도 기전력이라 그래. 알까? 그럼 하나를 알려주면 너네는 하나밖에 모르죠. 유도 전류는 뭐라고 해석이 될까? 유도 기전력이 만든 전압이요. 그럼 유도 전류는 만든 전류죠. 코일에다 대고 자석 흔들어 갖고 오지마 가지마 해서 만들어서 흐른 전류. 유도 전류 I는 R분의 EV. 저항분의 유도 기전력 넣으면 만든 전류가 나오는 거야. 알겠냐? 오케이? 그 다음 마이너스는 왜 붙는 거예요? 이 식에서 마이너스는 아까 자석이 오면 오지 말라고, 가면 가지 말라고. 그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마이너스는 방해한다라는 방향이고, 근데 우리가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전류의 생성 방향을 찾아내면 이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방향 찾았으니까. 알겠습니까? N은 뭐죠? 가문수. 무슨 가문수? 길이당 가문수. 따라서 유도기전력 만든 전압을 세게 만들고 싶으면 코일을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많이 감아라. 촘촘하게. 알간? 그 다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해석하자면 시간당, 아까 파이가 뭐라 그랬어? 자석에서 나온 기운을 표기한 벡터값 자속. 그럼 시간당 자속의 델타 변화. 자, 그럼 이게 말 그대로 하면 내가 예를 들어 전기를 만드는데 세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코일에다가 많이 감아야 돼. 그지? 그리고 센 자석을 잡아, 약한 자석을 잡아. 센 자석 잡아야지. 그지? 그 다음 살살 흔들어, 존행 흔들어. 존행 흔들으면 시간당 자석이 팍팍 변하면 전압이 세게 만들어진다. 알겠습니까? 너무 간단한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변형을 할 겁니다. 아까 전에 보여줬어. 자기장의 세기, 자석 밀도는 S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지. 그지? 그럼 파이는 자속은 BS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델타 BS 이렇게 바뀌겠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 타입이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전기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첫 번째 타입은 어떤 거냐? 유도 기전력이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델타 B 곱하기 S꼴. 자, 이런 경우가 있대. 즉 면적 그대로, 가문수 그대로인데 시간당 자기장이 변하는 케이스. 어떤 게 있느냐? 잠깐 보여줬던 거야. 균일하게 들어가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 네모난 코일이 들어있어요. 근데 얘가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이렇게 변했어요. A 구간, B 구간, C 구간. 아까 본 문제죠? 방향은 뭘로 찾으면 돼? 렌츠의 법칙으로 찾으면 돼요. A 구간에 자기장이 세지니까 오지마 쳐막으면 시계 반시계? 우리 집 시계 이렇게 가던데? 이렇게 돌면 무슨 시계? 반시계. 여기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생겨. B 구간에서 전류 안 생겨? 여기서 생겨. 이해 가세요? 방향은 렌츠의 법칙으로 찾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그래프에 기울기를 한번 볼게요. 기울기. 기울기는 뭐분의 뭐? 가로축분의 세로축. 오케이? 이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 EV는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B 곱하기 S꼴이었습니다. 그죠? 이때 이 S가 뭐냐? 이 S가 뭐예요? 여기 면적이죠? 예를 들어 한 변의 길이가 10cm라고 나오면 이걸 얼른 0.1m로 고쳐야 돼요. 뒤로 두 칸 가서. 알간? 그래서 0.1 곱하기 0.1 해서 0.01 제곱미터라고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야. 면적. 이 면적은 얘가 알간? N은 뭐지? 가문수. 지금 이걸 하나니까 1 넣으면 되지. 됐냐? 그 다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델타 T분의 델타 B지. 명쌤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가문수하고 면적은 안 변하잖아. 근데 이 그래프에서 이 값이 기울기인데 기울기에 따라서 그럼 전기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제 가요? 니네들한테 여기 흘러가는 유도 전류를 그리라 그러잖아. 시간에 따른 유도 전류의 세기를 뭐 그린 것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유도 전류는 유도 기전력에 비례할 것이고 유도 기전력은 이렇게 되는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 이해 가요? 그럼 기울기가 양으로 일정하니까 여기 흘러가는 전류는 예를 들어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기울기가 양으로 일정한 거야. 지금 A 구간에서. 근데 얘가 뭐가 올라가니까 지도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막 똥구멍부터 치고 올라와. 그래서 많이 틀린다고. 기울기만 보는 거야. 여기 기울기 얼마니? 0이지. 그게 자기장의 변화가 없는 거지. 그럼 전기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여기는 0인 거야. B 구간에서. 얘 가요. 자, C 구간에서 기울기가 뭔가 내려가고 있지만 기울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유도 전류는 음으로 이렇게 일정.
C 구간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타입의 문제 나왔을 때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얘에 비례해서 얘 유도 기전력이 유도 전류를 이렇게 만든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 알겠어요?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지금 보여준 첫 번째 타입이 뭐요? 시간당 뭐가 변했을 때? 시간당 자기장이 변했을 때 타입이요. 그럼 두 번째 타입은 뭐가 있을까? 유도 기전력 EV가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S 곱하기 B 거. 즉 면적이 변하는 경우로.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칠판에 오른쪽은 균일하게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거기에 요렇게 생긴 사각형, 요렇게 생긴 사각형, 요렇게 생긴 삼각형, 선생님 뒷모습 같은 역삼각형, 자, 이런 원형. 왜 웃지? 얘가 A, B, C, D, E. 에? 시간에 따른 여기다 그래프를 그릴게. 일정한 속력 V로 다 집어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유도 전류의 개형을 그려보자 이거야. 유도 전류는 유도 기전력에 비례할 것이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거야? 면적이 변하는 거야? 면적이 변하는 경우야. 자, 봅시다. A가 일정한 속력으로 슉 들어가면 시간당 요만큼씩 변할 거야. 요만큼씩. 그죠? 그럼 변하는 면적이 조그마면서 일정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 가늘고 길게. 이게 A. 이게 갑니까? B는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스풍 굵고 짧게 하고 끝나지. B. 이게 가요? C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가면 삼각형 하나, 세 개, 다섯 개, 1, 3, 5, 7, 9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겠니? 그러면 슝 들어가면서 변하는 면적이 하나였다가 세 개였다가 다섯 개였다가 일곱 개였다가 C는 이렇게 늘어나요. 됐니? 삼각형이 비단 요렇게 안 생기고 요렇게 생겨도 상관없다. 이해가니? 시간당 변하는 면적만 보는 거다 이렇게. 오케이? 얘는 어떻게 되겠니? 처음엔 면적이 크게 변하다가 나중에 갈수록 면적이 줄어들지. 그럼 D는 이게 D. 됐니? E는 어떻게 될까? 오 이렇게 되겠지. 면적이 커졌다가 줄어들어. 그래서 이게 E가 되겠지. 대충 개형이 이해가니? 이해가겠니? 요거만 가리켰더니 예전에 한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애들이 당황했던 적이 있어서 예제를 하나를 더 들을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한 변의 길이가 L인 네모난 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전류계를 박았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얄쌍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이쪽으로 다가옵니다. 오케이? 이번엔 코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얄쌍한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시간에 따른 전류의 방향은? 하고 물어봐. 시간에 따른 전류. 일단 얘가 이만큼 가는 동안은 아무 일 없겠죠? 그러다가 이 노란색 코일이 자 이렇게 딱 닿았어. 이제 들어갈 거야. 들어가면 이렇게 면적이 변하겠지. 그죠? 그러면 이 하얀색 코일 입장에서는 꽂히는 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많아지지. 그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 오지 마.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전류는 이렇게 생길 거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시간당 들어가는 면적이 일정하게 변할 거 아니겠니?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흥 하고 생기다가 노란색이 이렇게 딱 허리를 걸었어. 그럼 이렇게 허리 걸고 이만큼 가는 동안은 면적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그럼 순간적으로 전류가 또 안 생깁니다.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얘가 이렇게 가는 동안 아무 일 없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동안 찌익 하고 생기더니 허리 걸고 움직이는 동안은 요 면적이 변하지가 않잖아. 안 생긴다고. 됐냐? 그러다가 요렇게 들어갈 때 이제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갈 때 전류가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아까보다 들어가는 면적이 커졌으니까. 그때 어떻게 생기겠어? 그때
그게 이제 오답이었어요. 이게 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얘가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이미 이만큼은 들어가는 방향이 있었고, 여기서 들어가서 이만큼 들어갔을 때 보면 이건 원래 갖고 있던 거에 요만큼만 새로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럼 0에서 요거 생긴 거나 하나에서 두 개 생긴 거나 변화량은 어때? 같지 않냐?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똑같았어. 또 허리 거는 동안 안 생기다 세 번째 강 갈 때도 똑같은 세기만큼만 변한 거야. 알겠냐? 알겠냐? 자, 요런 이제 낙금식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 외에 예제들도 다양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문제 나오는 거 몇 개만 더 보여주면, 자, 여기 봅시다. 이 동그란 코일이 있고요. 여기 전류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석을 N극, S극이 되어 있는 자석을 관통을 시켜서 자유낙하 시킵니다. 그때 이 자석이 P점을 통과할 때, Q점을 통과할 때를 물어볼 거야. 오케이? 잘 들어보세요. P점을 통과할 때 이 코일의 전류의 방향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런 거부터 물어봐. 자, 어떻게 풀면 되냐? 자석 N극이 다가오면 이 코일은 그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 오지마 하고 쳐막지. 그럼 전류가 시계요? 반시계요? 반시계지.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그래서 1번이요? 2번이요? 그러면 자석이 슝 다가와서 여기 걸렸을 때는 N극이 다가오는 중이니까 얘가 위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될 거야. 그럼 전류가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답이 1번. 됐냐? 그러면 얘가 관통해서 여기를 통과해 나갈 때는 이때 이 코일에 생기는 전류의 방향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이번엔 S극이 어떻게 돼? 멀어지지?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니까 얘가 잡으려면 밑에 가. N극이 되고 내부자기장 이렇게 발생하죠? 그럼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2번이지. 즉 자석이 여길 지나갈 때랑 여길 지나갈 때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질문. P점을 통과할 때와 Q점을 통과할 때 자석의 P점과 Q점에서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같을까 반대일까? P점을 통과할 때와 Q점을 통과할 때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같을까요? 반대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P점이 여기 다가왔을 때 얘는 얘를 좋아했니? 싫어했니? 저리 가 하고 청력이 작용했지. 그 다음에 얘를 관통해서 여길 지나가고 있을 때 이 점에 있을 때는 얘는 얘를 잡았니? 밀었니? 잡았지. 위로 당겼지. 이게 자기력이란 말이야. 이해 가요? 여기서 오지 말라고 막았을 때랑 여기서 가지 말라고 막았을 때 자기력의 방향은 같았죠. 둘 다 위쪽으로. 됐습니까? 그럼 다시. 세기는 P점에서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와 Q점에서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같을까? 반대, 아니, 크기는 누가 클까? P가 클까? Q가 클까? 같을까? 같을까? 응? 어떻게 될까? 여기는 놓으면 중력이 작용해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올 때 오지 말라고 막고 여기서 가지 말라고 막지. 그래도 중력은 항상 크지. 그래서 첫 번째 질문, P점을 통과할 때 속력하고 Q점을 통과할 때 속력을 보면 누가 클 것 같아? P보다는 Q에서가 더 빠를 거 아니야. 아무래도 중력이 크니까. 이제 가세요? 점점 빨라졌으니까 여기서 막기는 막았어도. 알까? 그러면 아까 전에 자석에 살살 흔들 때보다 세게 흔들 때 여기 전기가 어떻게 흘렀어? 세게 흘렀지. 그러면 땡기는 자기력도 컸을 거 아니야. 그래서 P점을 통과할 때보다 FP점의 자기력보다 FQ점의 자기력이 더 크다. 알겠어요? 오케이? 여기서 생긴 자기력은 이 코일이 이게 땡기면서 전류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됐니?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여기 시간에 따른 전류로다가 이 전류계를 그려보면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를 플러스라고 할게. 그러면 처음에 아까 1번 방향으로 생겼었잖냐, 이게 들어올 때. 그럼 반시계로 생기는 거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깁니다. 처음에는 1번으로 가다가 갑자기 방향 바꿔서 2번 쪽, 2번 여기 지나가면서 2번 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했는데 여기 진폭보다는 여기 진폭이 더 크게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요 지점이 언제일까? 어딜까? 상식적으로 상상해 봤을 때 1번 방향으로 전류가 최대가 세게 흐를 때가 언제일까? 유도기전력이 클 때 아니야. 그죠? 유도기전력이 크려면 이게 큰 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시간당 자주 큰데 면적 S는 변화 없으니까. 그죠? 언제 크냐 하면 이걸 옆에서 봤을 때 파란색 코일이 이렇게 있잖아 지금 이렇게. 그지? 자석이 여기서부터 관통해서 떨어지고 있잖아. 이 자석 요 앞에가 자기장이 제일 세잖아. 얘가 이 면적을 통과하는 여기 딱 걸렸을 때 그 지점이 요 지점입니다. A 지점. 이해 갑니까?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이 최대 전류를 찍습니다. 알까요? 그러다가 얘가 허리에 걸리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는 오지 말라고 하던 걸 가지 말라고 잡는 거니까 전류의 방향이 휘가닥 바뀌지. 거기가 요 지점입니다. B 지점. 됐습니까? 그럼 C 지점 최대일 때는 언제? 반대 방향 최대일 C 지점은? 그렇지. 밑에 이렇게 걸렸을 때. S가 여기에 걸렸을 때가 C 지점. 이해 갑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를 실제로 요 개념을 내신에서는 간단데스하게 물어봐. 간단데스하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는 구리관이래. 여기는 PVC 파이프. 위에서 자석을 낙하를 한다. 오케이? 구리관하고 PVC가 먼저 아냐? 폴리염화 비닐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관이야 그냥. 플라스틱 관을 통과시켰을 때랑 구리랑 통과시켰을 때 뭐가 다를까? 구리관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가느다란 구리선을 계속 겹쳐 그리면 면이 된 거 아니야. 되게 많은 구리 코일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근데 자석이 쑥 지나가면 이 코일을 그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오지마! 그러면서 전기가 얘가 N극이었다면 여기가 N극이 되고 전기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맴돌이 전류가 생기면서 얘를 막을 거지. 근데 얘는 그런 짓거리 안 하지. 플라스틱이니까 그냥 자유낙하지. 그럼 누가 먼저 떨어질까? A와 B 중에 B가 먼저 떨어져. 얘는 자유낙하. 근데 얘는 떨어지고 있는데 오지마! 그런 때문에 약간 늦게 떨어져. 그러면 여기서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 오면 다 뭘로 바꿔야 돼?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잖아. 근데 얘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100% 갔다고 치면 얘는 위치 에너지가 100% 운동 에너지로 못 가지. 조금 천천히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지? 그럼 그 사라진 운동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이해가 갔어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거 한번 보자. 여기 N극, S극에 자석을 매달아 놓고 코일 달아놓고 꼬마 전구를 탈어. 선생님이 자석을 잡아 당겼다 놓으면 얘 어떻게 돼? 띵, 그지? 그럼 얘가 오지마 가지마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전기가 계속 생기겠지, 그지? 그럼 얘는 무한히 돌 수 있을까? 만약에 무한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한전에다 돈을 주고 전기를 샀었겠냐? 집에 이런 거 한 몇십 개 해놓고 아침에 한번 돌아오면 와 전기 계속 나올 텐데. 그죠? 얘를 땡겼다 놓으면 띵 할 때 N극이 올 때 오지마 갈 때 가지마 하면서 얘를 막잖아. 그러면 진폭이 응아 하다가 서요. 이해 가요? 그럼 내가 처음에 여기에다 해준 에너지가 100줄이야. 탄성력에 저장하는 위치 에너지가 100줄이면 그 100줄이 와 하면서 다시 0줄이 되면 전기로 빠지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알아둘 게 있어요. 요거 한번 봅시다. 균일하게 들어가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여기 디귿자형 코일이 있어요. 이렇게 디귿자형 꼬마 전구가 달려있고 거기 이렇게 막대기가 있고 얘를 오른쪽으로 잡아 당긴대요. 그럼 선생님 질문, 얘는 자기장이 변하는 거야? 면적이 변하는 거야? 면적이 변하는 거지. 자기장 세기는 변화가 없잖아 지금. 근데 얘를
헉 하고 잡아당겨서 이렇게 끌어당기면 이 꼬마 전구엔 전류가 1번처럼 흐를까요? 2번처럼 흐를까요? 일단 이거부터.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렌츠의 법칙으로 풀어도 되고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으로 풀어도 돼요. 주먹가위 뻑큐. 전자력. 자기장 꽂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전류가 위로 슝. 얘 가야? 근데 이쪽에서 전류가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이래 해서 1번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지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때 생기는 유도 기전력을 계산을 해보자. 금방 얘기했다시피 얘는 면적이 변하는 거니까. 자, 여기 자기장이 B. 오케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문수는 1. 하나니까. 오케이? 시간당 델타 S라는데 여기서 델타 S는 결국 요게 델타 S야. 파란색으로 칠하면 요게 델타 S. 면적 변화. 맞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고 놓게. 근데 여기는 달려가는 거니까 시간에 따라 X가 변해. 그럼 델타 S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마이너스 1 델타 T분의 델타 S는 델타 X 곱하기 L 하면 면적 변화지? 곱하기 B. 그 다음 델타 T분의 델타 X가 뭐요? 이걸 시간으로 나누면 뭐요? 시간당 이동한 거리 뭐요? 속력이요, 속력. 근데 얘를 V로 바꿔. 그랬더니 BL, V. 자, 이런 형식으로도 된다. 이때 V는 얘가 달려간 속력. L은 선분의 길이. B는 여기 자기장. 알겠니? 오케이? 근데 얘는 디귿자형 문제는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엔 안 나와요. 오케이? 요즘엔 안 나오는데 그래도 혹시나 내신에 나올까봐 해서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요즘에 오히려 모의고사 스타일, 내신 스타일, 공통으로 많이 나오는 거 이렇게 아이디어 장난이 많이 나와. 이렇게 그려놓고 얘 자기장은 B인데 얘 자기장은 2B래. 오케이? 그래놓고 요 네모난 코일이 여기를 지나서 여기를 지나서 여기로 나올 때 이런 걸 물어봐요. 오케이? 그럼 일단 얘 모양이 어때? 사각형이지? 그럼 들어갈 때 이렇게 일정한 면적으로 변하지? 그리고 시간에 따른 여기 전류를 보면 들어갈 때 꽂히는 게 많아지니까 오지마 반시계. 요거 반시계. 됐니? 자, 요거 어떻게 돼? 얘가 이리 들어갈 때 여기 전류의 방향이 어디로 생길 것 같아? B자리는 줄어들면서 이 B자리가 커지지.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들어가는 게 많아지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많아지는 거지. B가 줄어들면서 이 B가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들어가는 게 많아져. 오지마! 하면 이렇게 돌지. 이게 반시계. 됐니? 여기 어떻게 되고 있어? 막 꽂혀있던 놈이 샥 사라지니까 지가 꽂아놓고 돌리죠. 그럼 여긴 시계. 그럼 방향 알겠지? 그 다음 반시계 들어갈 때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여기를 반시계라고 할게. 여기 시계라고 하고. 그럼 반시계 때 이렇게 됐지. 그러고 나서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다 여기 걸렸어. 그럼 이제부터 생길 건데 0에서 B나 B에서 2B나 변화량은 어때? 같죠? 그러면 이렇게 생기겠지. 거기까지 이해 가니? 그러고 나서 여기 빠져나올 때 어떻게 돼? 빠져나올 때 반대 방향인데 2B에서 0은 변화량이 크죠? 그럼 아까에 비해서 2배로 밑으로 이렇게. 이제 가세요. 알겠어요? 이런 타입이 제일 많이 나와요. 면적 변화하는 거였어. 됐냐? 그래서 다양한 예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유도 기전력에서 자기장이 변하는 케이스는 시간당 자기장의 기울기를 주목하셔야 되고 면적이 변하는 경우는 그 면적 양을 잘 보셔야 돼. 시간당 변하는 면적의 양.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 전자기 유도의 이용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자기 유도라는 원리가 발전기라 그랬지, 그제? 발전기.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 대형 발전기는 뭐 댐이나 화력발전소에 터빈에 연결하면 되고 소형 발전기도 있고요. 소형 발전기는
지금은 사라졌는데 자전거의 앞바퀴에 뭐 이만한 이렇게 소주병 모양으로 생긴 게 있거든? 이게 자전거 이렇게 앞바퀴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이게 자전거야. 자전거 막 달려가는데 얘를 탁 대면 얘가 바퀴에 닿아가지고 막 회전을 해. 근데 여기에 자석이 들어있고 주변에 코일이 있어. 그럼 코일 주변에서 자석이 돌아가. 그럼 뭐가 발생해? 전기가 발생하겠지. 그걸 갖다 전선을 당겨갖고 앞에 랜턴에다 켜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는 쌀집 아저씨들 자전거 보면 막 달려가면 앞바퀴 발로 톡 건드리면 얘가 탁 돌아가면 막 돌면서 여기서 불이 들어와. 그러다 자전거가 쓰면 전기도 꺼져요. 불도 꺼져.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이렇게 쓰는 사람 없더라고. 레저 하시는 분들 보면 다 배터리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킥보드 바퀴. 꼬맹이들 인라인 스케이트나 킥보드 탈 때 보면 바퀴에서 막 바퀴에서 불빛이 나와. 그죠? 그러면 바퀴 안에다 배터리를 넣었을까? 아니지. 이렇게 킥보드가 바퀴가 있으면 이 축 주변에 자석이 달려있고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자석 앞에 코일이 훅 지나가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전기가 발생하지. 거기다 LED를 박아놓은 거야. 그래서 빨리 달리면 밝아지고 쓰면 안 들어오고. 알겠어요? 뭐 이런 킥보드 바퀴나 자전거 전조등이 발전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지? 마그네틱 테이프. 마그네틱 테이프가 뭐가 있냐 그럼 자기 테이프라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 지금 많이 사라졌죠. 그 다음 비디오 테이프, 오케이? 그 다음 신용카드의 갈색 부분, 옛날에는 지하철표 이런 것들, 거기가 마그네틱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건데, 이건 3단원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그냥 배열만 해줄게. 나열만. 매그네틱 테이프.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도난 경보기 또는 금속 탐지기 이런 거. 도난 경보기는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 훔쳐가면 안 되는 물질에다가 자석을 매달아 놔요. 옷 같은 데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입구 앞에 이렇게 해서 되게 예민한 코일이 있는 입구를 그 사람이 뭔가 몸에다 감추고 이렇게 지나가면 자기장 변화가 생길 때 그 감지를 해가지고 뭐 물건이 여기를 통과했는지 자석이 통과했는지 보고 그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면 삑삑삑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것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고, 금속 탐지기는 이렇게 생긴 금속 탐지기에 한쪽에서는 자기장을 뿜어내요. 전자석을 이용해서 솔레노이드로. 그 다음 이쪽에다가 코일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어폰을 꽂는 거지. 그럼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금속 같은 게 있으면 여기서 자기장, 이 코일이 만든 자기장 때문에 얘가 자화가 돼. 순간적으로 자석처럼 돼. 그러면 코일 앞에 자석이 쑥 지나가면 어떻게 돼?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유도전류가 발생하겠지. 그 유도전류 소리가 귀에서 드득 드득 하고 소리가 나는 거야. 땅을 훑었는데 금속이 있으면 드득 드득 유도전류가 발생하면 거길 파보면 금속이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MIC 마이크로폰. 마이크 중에 콘덴서 마이크가 있고 다이나믹 마이크라는 게 있는데, 노래방에서 쓰는 게 다이나믹 마이크예요. 오케이? 다이나믹 마이크 노래방 가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망으로 돼 있고 그 침 냄새 더럽게 나고 그거 더러워 죽겠는 거 이렇게 생긴 노래방 마이크 있잖아. 이거 대가리 돌려갖고 뽕 뽑아봤니?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 참 희한해서 이런 걸 꼭 뜯어봐요. 이 대가리를 돌려서 뽕 하고 봤더니 이만한 플라스틱 덩어리가 들어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비닐루가 달려있고 이 비닐루 뒤에 자석이 매달려 있고 그 주변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야. 이해가요? 그럼 코일 속에 자석이 매달려 있는데 거기다 내가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비닐루막이 내 소리를 막고 얘를 흔들어. 이해가요? 그럼 코일 속에서 자석이 흔들리면 여기 뭐가 생겨? 유도전류가 발생하지. 그 유도전류 정보가 이 선을 타고 찌찌찌 나오면 그게 내 목소리가 나가는 거야. 이걸 다이나믹 마이크라 그래.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걔 중에 이거는 그래서 음질은 좋아. 그래서 노래하는 가수들이나 콘서트에서 다 이걸 쓰는 거야. 근데 단점이 뭐냐면 무거워. 코일이 들어가서. 강의할 때 팔 빠져. 졸라 아파. 무거워서. 잠깐 얘기할 때 스피치 할 때 쓰는 거지. 장기간 연설할 때 이럴 땐 힘드니까 콘덴서 마이크라 그래서 금속판 두 개에다가 이렇게 해서 건전지를 연결을 해갖고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금속판 2개만 들어가면 되니까 되게 얇고 길어. 봤을 거야. 리포터들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들이대고 막 인터뷰하는 거. 그게 가늘고 긴 게 있어요. 배터리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걸 콘덴서식 마이크라고 그러는데 얘는 전자기 유도가 아니고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크 중에서도 다이나믹 마이크, 즉 노래방 마이크만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콘덴서식 마이크는 강의용에 쓰이는 거야. 장시간 이야기할 때 전자기 유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째가 이제 자기 브레이크 정도. 자, 요걸 알려주고 싶은 건데 자기 브레이크를 이해하려면 이겁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 잘 들어. 간단한 내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긴 전선을 자기장 속에서 오른쪽으로 당기면 전류가 어디로 생긴다고? 주먹 가위 뻑 자기장 꽂고 힘을 당기면 이렇게 전류가 발생한다고. 그지? 근데 이제 잘 봐봐. 내가 자석 속에서 도선을 붙잡고 오른쪽으로 당겼더니 전류를 위로 흘러가게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또 뭘 배웠냐 하면 자기장 속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힘이 생긴다고. 그때는 왼손 법칙이라고 그랬어. 주먹 가위 뻑 자기장 꽂고 내가 만든 전류를 위로 올렸더니 힘이 반대로 되지. 그래서 내가 이걸 붙잡고 이렇게 당기면 이 전류 때문에 안 가! 그러고 반대로 힘이 생기는 거야. 이해 가요? 근데 여기 보면 오른손의 법칙이 전류 만들 때, 왼손의 법칙이 힘 만들 때 요거 보면 자기장하고 전류를 맞추면 힘이 항상 반대가 돼. 이해 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를 붙잡고 이렇게 당기면 이리 안 가려고 그러고 얘를 붙잡고 이렇게 밀면 반대로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도선을 갖고 흔들어 갖고 전류를 만들면 그 전류 때문에 안 가려는 힘이 생기는데 그걸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만든다고. 오케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 N극의 자석이 있고 여기 S극의 자석이 있는데 저기다가 매달아 갖고 이만한 구리 판때기를 여기를 그 시계추처럼 웅 하고 지나간대. 오케이? 그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장 N에서 S극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너부대대한 구리판이 슝 하고 지나가면 구리판이라는 건 결국 되게 가느다란 이런 구리 코일의 집단이라고 봐도 되죠. 근데 그 코일에 자기장이 꽂혔다가 빠져나가면 그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그러면서 지가 이 안에서 전류를 근데 선이 아니다 보니까 뺑그르르 이렇게 돌아. 그걸 맴돌이 전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소용돌이처럼 전류가 흘러. 그러면서 지가 안 가려고 막고 나올 때도 안 가려고 막어. 그래서 냅두면 어떻게 되냐면 스끙 하면서 서. 이해 가요? 진폭을 이만큼 했을 때 휑 이래야 되는데 자석 때문에 오지마 가지마 그러면서 서. 근데 붙잡지도 않았는데 지가 서. 이걸 자기 브레이크라 그래. 이해 가요? 이걸 어디다 쓰느냐 하면 생각해봐. 니네 자기 부상 열차가 뭔지 알아? 레일에서 자기력으로 열차를 띄워갖고 가는 거야. 띄우면 마찰이 없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달릴 수 있어. 그지? 그럼 엄청 빠른 속도로 열차가 가다가 쓸 때는 어떻게 서? 마찰이 없는데. 바닥에다 갈고리 걸어도 이렇게 쓰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가 가다 쓸 때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게 레일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래서 미술학원을 다녀야 돼. 이렇게 뻑큐 모양으로 다 레일을 만들어 놓고 자기 부상 열차가 여기 이런 식으로 전문 용어로 크로키라 그래. 뭘 알아야지 이 새끼. 이렇게 해서 달려. 여기 붕 띄워갖고 막 달리다가 세울 때는 여기 요 사이에다가 여기 가운데 여기 뻑큐 모양 요 가운데 있지 여기 쇳덩어리인데 양쪽에서 자기장 변화를 시키는 거야. 그럼 여기 맴돌이 전류가 생기면서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세우는 거지. 비접촉식. 이해가요? 꽉 붙잡지 않고도 비접촉식으로 자기장 변화로 맴돌이 전류를 세우는 거야. 알겠어요? 그게 실제로 지금 자기 부상 열차는 없어서 그렇다 치고 롯데월드에 자이로드로 알아? 쓸데없이 애들 돈 받고 이렇게 올려줬다 뚝 떨어뜨리는 거. 두두두두두두두 올라가잖아. 뚝 떨어뜨리면 활강하는데 냅두면 죽잖아. 그래서 세워줘야 되지. 그때 어떻게 세워? 니네 이렇게 자이로드로 해서 뚝 떨어뜨릴 때 여기 보면 가운데 이렇게 기둥이 있어. 이렇게 요 기둥 사이에 여기서 맴돌이 전류 때문에 세는 거야. 자기 브레이크로.
안 그러고 얘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브레이크, 자동차처럼 브레이크를 탁 밟아갖고 쓰면 불꽃이 촥 하고 튀는데 그거 타겠니? 저 위에서 뭐가 툭 떨어지면 애들이 불꽃이 칵 튀면 오씨 살벌해서 타겠니? 그래서 불꽃 안 튀는 비접촉식 자기 브레이크로 세우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 가요? 자, 이런 데도 사용을 한다. 뭐를? 전자기 유도를. 더 많지만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배우도록 합시다. 여기까지.